네, 저는 빼빼로데이인 걸 다냐 선생 덕분에 알게 됐네요. 빼빼로처럼 홀쭉하지 않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한번 살펴보러 가야겠죠? MTNW 다냐 선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시장이 간다, 안 간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님께서는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게 유튜브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유튜브 채팅창에서 그래서 가느냐 마느냐로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고 있어요. 네. 이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오늘 가장 궁금하거든요. 아직도 네. 이게 지속되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시장의 여건들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 방향으로 갔고 또 이제 가장 또 많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환율 부분이에요. 원화가 강세면 수출 기업체들 채산 떨어져서 이게 안 좋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짚어드렸죠. 2018년 환율하고 주가지수 비교해드렸는데 그 환율 부분이 지금 시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곳간이 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빈 곳간을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 빈 곳간을 채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면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컨택트 중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먼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영향이 미쳐지는 것부터 준비해 오신 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언택이다, 컨택이다 얘기하는 자체가 말장난이고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언택 관련 섹터에서 또 실적 때문에 가는 주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말장난이고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실적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낙폭 과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백신 개발이 시장이 정상화를 향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또 당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자꾸 지수를 가지고 지수가 간다, 지수가 빠진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우리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을 가지고 기업을 제대로 분석해서 매매를 한다는 것 이것만 잃지 않으셨으면 지수의 방향성에 가지고 좌지우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네. 오늘 온 거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거든요. 가장 궁금하죠. 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뭐냐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거다. 그동안 산 쪽으로 쏠림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된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일단 정상화라는 거고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치료제 백신 개발되면서 국내 진단 키트라든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 기업들 주가가 쭉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미래 가치, 개발에 대한 미래 가치가 현재 주가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쟁력이라든가 차별화가 부각됐을 때는 그 기업들은 다시 갈 수 있겠죠. 네. 그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이미 시장에서 외면 받아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또 잘 갔잖아요. 네. 그거는 앞으로 뭐 직격탄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보면 셀트리온은 뭐냐면 CRO 쪽으로 가잖아요. CMO 쪽으로. 네. 다른 쪽들은 뭐냐면 위탁 생산이 안 되기 대신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것, 그 다음에 바이넥스라든가 이런 쪽들은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빠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치료제 개발로 강세를 보였던 제넥신이라든가 이런 주들이 크게 빠지는 거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치료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선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집콕이라고 해서 이제 이동 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항공이라든가 여행주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울분이 많고 서름을 많이 받고 왕따를 받았으면 그 시세를 이제 한 번에 주는지. 그러면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업황이 개선돼서 그동안 소외됐던 기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이 대한항공이라든가 어제 오늘에서 보였던 여행업종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영하 60도에서 보존 기간이 짧다 이런 부분도 아는데 과연 이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들 기업의 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결국은 실적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미래 가치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현재 주가의 기대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틀림없는 건 이런 것들 또 곡소리 납니다. 빠지는 순간은 또 한순간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 당부드리는 거는 이런 테마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렸죠. 적금 주식처럼 편하게 가는 것들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큰 오늘만 해도 이 콜드체인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좀 적금주 장기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계속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지금 이제 시장은 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3개월 뒤, 한 달 뒤 우상향으로 지속할 수 있지만 보름 뒤, 일주일 뒤 주가 변동성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주가가 아직도 변동성이 상존한다라고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보는 게 S&P 500 그 변동성 지표 선물 차트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올 3월 달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급락을 하잖아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최근 들어서 11월 들어서 그 변동성 지표가 크게 빠졌지만 이미 이날 8월 달 장중 저가가 22.62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 변동폭이 22.42거든요. 그러면 8월 달에 저가를 살짝 이탈했다가 이 부분이 돌려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S&P 500의 변동성 지표가 22.61을 깼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하셔도 된다. 네. 자, 이 변동성 지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는 미국이 아직 투개표에 대한 그 이슈, 이 부분이 아직 일단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 잠깐 뉴스가 속보로 나왔던 부분이 미국의 어느 주에서 선거 관리했던 직원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나서 소음처럼 노이즈처럼 이게 나온다면 이것이 결국에 변동성 지표를 위로 들어올 수 있는 것. 단기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추세적인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변동성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 변동성은 악재의 요인이지만 제가 이렇게 짧게 보는 거는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역할일 거다. 이게 장마의 폭우가 아니라 지나가는 호랑이 장가가는 비처럼 일시적일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지. 그럼 제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여기 담아 있습니다.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정부의 어떤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가 신기술 정책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우리는 준비됐어요. 일본하고의 어떤 소재부품 관계 때문에 이미 소재부품 장비 쪽에서는 지금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기업체가 있고 또 올 반기까지 3분기까지 좋지 않았는데 4분기부터 내년에 실적 좋아지는 기업체 대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또 하나 보는 부분들은 이제 국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고부가 가치죠. 바이든이 친환경 관련 자동차에 대해서 강화한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우리는 준비가 돼 있고요.
현대차에서 제가 보는 거는 테슬라보다 기술력이 앞서면 앞섰지 뒤처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자 이런 쪽에 대해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국내 기업체들 충분히 경쟁력 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 산업 부각 기대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동차 산업이 부각돼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런 것들 강세를 보였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오토모빌리티라든가 그다음에 또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쪽 관련돼서 해당 부품을 공급한다는 부품주들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오르지 못한 부품주들 태반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받지 못하고 있지만 움직일 준비를 업종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정유화학 업종들 그동안 유가 부분 때문에 유가 급락하면서 마진이 적자나고 했지만 힘들었죠. 네, 이제는 석유화학 부분들 개선 기대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보시면 어떤 겁니까?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됐지만 상선의 물동량은 증가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조선업종들의 수주가 활발해지고 있죠. 그러면 조선업종이 전방업종의 산업 개선이 좋아진다는 거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도 역시 실적 좋아지는 거는 명약 관화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상관없이 건설업종들 네. 특히 해외 수출이 부각됐든 컸든 건설업종들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역시도 그런 것들 반영해서 주가는 올라왔죠. 그 다음에 금융업종들, 이들 업종, 건설금융은 결국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트로이카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있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지수는 빠지지만 건설, 은행, 보험, 순환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나쁜 시장이 아니라고 했던 배경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저는 워낙 강세. 저는 이 부분입니다. 수출 기업체들의 재산성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07년, 2008년 12월, 2008년 1월 환율 920원, 930원이었습니다. 원화가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확 매수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지금 지난 주말부터 장 끝나고 전 종목을 다 돌려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여러분들 전 종목을 보신 분들은 제 의견에 100% 공감하는 부분이 전방 산업들이 좋아지는 후방 부품업체들 차트 다 비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그 해당 업종들 시장에서 부각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악재 요인보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승할 수 있고 우리가 수익 내기 좋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거고요. 또 마지막에 멈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죠? 날씨가 쌀쌀해지면 어떤 업종이 부각된다? 어떤 업종이 부각되죠? 섬유의복 간다. 섬유의복. 적금주들 3개월 만기 적금 들어라.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적금주로 말씀드렸던 것들 한번 보세요. LF라든가 FNF라든가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갔던 애들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 얘들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시장은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제가 얘기 들은 김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희노애락 중에서 금융업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많은 의견들이 추가 상승 더 갈 수 있다 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또 혹시나 다른 데로 눈을 돌려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은행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은행주 나쁘진 않은데 자 오히려 은행주보다 더 저평가 인식으로 나오는 게 보험 업종이에요. 네.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게 연금보험에 대해서 패소돼서
그 미래에셋 생명이 100%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악재는 될 수 있지만 보험업종들 한번 보세요. 제가 보험업종에는 계속 우리 이거는 사골 종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한화생명이죠. 네. 한화생명은 계속 사골 이것도 역시 저평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업종 나쁘지 않습니다. 단 증권업종이 상대적으로 은행과 보험에 비해서 덜 갈 게 연말 되면 대손 충당 펀드 관련 이것 때문에 증권업종이 조금 저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한번 보면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누차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워낙 강세기 때문에 매수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게 보시면 11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2조 5천억이라고요. 외국인들이 과연 매수 들어올 거냐?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대신에 이 부분 보세요.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고간이 비어있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관. 1조 2천억 매수에 들어오죠. 담고 있네요. 고간을 채우니까 하는 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고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이 고간 채운 거 바로 비울까요? 저는 그건 아니고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반대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지금 보면 이제 예탁금 나쁘지 않아요. 마켓머니 펀드 나쁘지 않아요. 유동성 공급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지만 예탁금이라든가 마켓머니 펀드라든가 이런 증시 주변 자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니들 한번 팔아봐. 빠지면 다시 살게. 이런 거기 때문에 시장은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환율 부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제가 보는 건 자, 지금 원화, 달러 약세면 금값은 반대로 갑니다.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분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금값 움직이는 거 보면 주가 반동한다. 달러는 약세지만 금값은 달러 약세 때 금값은 올라간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금값은 빠지죠. 그럼 결국에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고간을 채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고간을 채워가 봐야 할 텐데 네. 선생님의 픽은 조선주 자동차 부품주인 것 같아요. 네. 좀 깊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우리 단칼 전략이라든가 방송했을 때 우리 사골 종목은 뭐였죠? 아스트였습니다. 항공부품주 아스트 1분기, 2분기 실적 안 좋지만 3분기, 4분기 좋아진다. 내년 더 좋다. 4,000원 전후에서 매수하면 5,000원 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물론 좋아요. 삼성전자 좋지만 삼성전자 가지고 20% 수익 내는 거 그렇게 쉽진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대비 수익을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저평가된 맥락으로 보는 건데 결국에 이건 뭐냐면은 다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다 업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PBR이라든가 이익 개선 보세요. 태광이나 성광밴드라든가 하이로콜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 보이는 거 이걸 골라왔던 거. 결국에 이거 약속 드릴게요. 내년 3월달 기니까 내년 2월 달에 얘들 주식들 30% 안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 치킨 한 마리 쏘겠습니다. 정말요? 네. 와, 자, 네. 이런 것들 봐야 되고 또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서 SL이라든가 평화전공이라든가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단계 드러났다가 움직였다가 지금 행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지금 관련주들 수소차 테마라든가 전기차 부품주들 움직였지만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이런 쪽들 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의 부품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 부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출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여러분들 결코 소홀히 넘기지 마세요. 이들 종목군들은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덜 오르는 시장 소외주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 마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주,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조선주 또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전략도 깊게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MTNW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